60세 이상이라면 꼭 귀 기울여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소변의 작은 변화, 즉 거품이 많아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은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정화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노폐물이 쌓이고 몸 구석구석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는 현상을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이 정상보다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는 신장이 혈액 속 단백질을 제대로 붙잡아 두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거품료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변의 색, 냄새, 거품의 양으로 신장의 상태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듯 보이지만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소변을 관찰하라. 그것이 신장의 거울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물론 학계에서는 거품료가 항상 신장 질환의 증거냐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소변이 강하게 배출되면서 공기가 섞여 거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반복성입니다. 며칠에 걸쳐 계속 거품이 많다면 이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신장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가 바로 야뇨증, 즉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여러 번 일어나야 하고 낮에도 피곤하다면 이는 신장이 몸속 수분과 노폐물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밤에도 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거품류 얀뇨증 같은 미세한 변화를 통해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눈치채고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신장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유불가지 음식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을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거품료와 얀뇨증을 예방하고 신장을 젊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건강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살리고 해독하는 첫 번째 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음식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검은 콩입니다. 우리가 흔히 밥상에서 만날 수 있는 저렴한 식재료이지요. 그러나 이 평범한 콩이 사실은 신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진한 검은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신장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신장을 녹슬지 않게 하는 천연 보호막인 셈입니다.
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그 과정에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옛 한의서에서도 검은 콩이 신장을 보하고 전기를 채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흰머리를 예방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검은 콩을 다려 먹곤 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검은 콩의 단백질이 신장 기능을 보완하고 미네랄 성분인 마그네슘과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은 곧 신장질환의 큰 위험 인자이므로 검은 콩은 2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콩 단백질이 오히려 신장이 이미 손상된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줌 약 20-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콩을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걸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과하게 먹고 있는 걸까? 검은 콩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밥을 지을 때 흰쌀과 함께 넣으면 밥맛이 고소해지고 색감도 아름답습니다. 또 삶아서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고 가볍게 볶아서 차로 우려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차는 카페인이 없어 밤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 신장 해독에 효과적이라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흥미로운 민간지혜도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하면 검은 콩을 매일 아침 7알씩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신장의 기운과 통한다는 동양의학적 관점 때문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완벽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세대를 이어 내려온 지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은 콩은 값비싼 약재가 아닙니다. 시장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부엌에서도 늘 곁에 두고 먹을 수 있는 친근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루 한 줌의 작은 습관이 신장의 큰 병을 예방하는 길이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 검은 콩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건강식이 아니라 신장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이제 신장을 지켜주는 2번째 전통 음식, 바로 옥수수 수염차의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면 흔히 먹는 옥수수. 그런데 옥수수를 먹고 난 뒤 대부분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옥수수 수염입니다. 하지만 이 수염이야말로 신장을 위해서는 보물과 같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옥수수 수염을 잘 말려 차로 달여 마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옥수수 수염차이지요. 현대 연구에서도 이 전통지혜가 결코 헛소문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이 풍부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노폐물을 소변으로 더 잘 배출하게 도와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나 부종이 잦은 사람에게 옥수수 수염차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옥수수 수염차가 단순히 소변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염증 반응도 가라앉힌다는 사실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신장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항산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뇨제가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는 천연약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옥수수 수염차가 너무 과도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라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좋으니 많이 마시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하루 2잔 정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민간에서는 옥수수 수염차를 천연 혈압약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마신 분들 중에는 밤마다 화장실을 2-3번 가던 게 한 번으로 줄었다거나 다리 붓기가 사라졌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경험적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버려지는 옥수수 수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시겠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수염 한 줌이 신장을 살리는 차가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곧 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옥수수 수염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옥수수 수염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잘 말린 뒤 뜨거운 물에 넣어 우려내면 됩니다. 구수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있어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어 밤에도 마시기 좋고 속이 더부룩할 때 한 잔 하면 시원하게 풀린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또 조용히 회복합니다. 옥수수 수염차 같은 작은 습관이 매일의 신장 건강을 살려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신다면 옥수수 수염을 절대 버리지 말고 차로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3번째 음식은 작은 씨앗 속에 담긴 큰 힘,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을 먹고 나면 대부분 그냥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에 가득 찬 호박씨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야말로 신장을 지켜주는 강력한 영양창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호박씨에는 마그네슘, 아연,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이 원활히 노폐물을 배출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곧 신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또 아연은 면역력을 높여 신장에 생기는 염증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호박씨가 소변 문제, 특히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야뇨증을 완화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남성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귀한 음식이지요. 신장은 비뇨기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립선 건강을 돕는 호박씨는 곧 신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로운 민간 요법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농촌에서는 호박씨를 볶아차처럼 끓여 마시거나 꿀에 섞어 먹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호박씨를 꾸준히 먹으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생활 속 체험이 만나는 대목이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호박씨는 지방 함량이 높은 씨앗류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이라 몸에 좋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은 약 한 줌 20g 내외가 적당합니다.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기본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호박씨가 혈압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환자에게 칼륨 섭취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신장이 건강한지 혹은 검진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호박씨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볶아 고소한 간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요즘은 빵이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적당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씨앗이 매일 쌓여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묵묵히 피를 걸러주고 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호박씨 한 줌이야말로 신장에 대한 작은 보답, 작은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 호박씨를 올려보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따뜻하게 몸을 트고 신장을 편안하게 하는 또 하나의 전통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과 대추의 따뜻한 조합입니다. 신장은 차가움을 싫어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은 따뜻해야 제 기능을 한다고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그 결과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애용되어 온 것이 바로 생강과 대추의 조합입니다. 먼저 생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긴게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한겸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차가운 손발을 가진 어르신들이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혈류 개선 효과를 체감했다고 보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신장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어야 독소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으니 생강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추는 어떨까요? 대추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달콤한 맛 덕분에 다른 약재와 어울리며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한방에서는 대추가 비위 피회를 보하고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소화 기능을 돕고 피로를 줄여 신장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끓여 마시면 어떨까요? 따뜻한 생강의 매운맛과 대추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이 차를 마신 분들이 밤에 덜 깬다, 소변 보는 게 한결 편해졌다 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따뜻함 속에서 편안해지고 밤의 불편함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생강과 대추가 직접적으로 신장 기능을 개선한다는 확실한 임상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강이 혈류를 개선하고 대추가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장은 결국 온몸의 혈액과 에너지 균형에 의해 지탱되므로 간접적인 도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장은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일까요? 아니면 몸 전체의 조화 속에서 지켜야 할 보물일까요?
생강과 대추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몇 조각과 대추 두세 알을 깨끗이 씻어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끓이면 됩니다. 은은한 향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차가 됩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더하면 목이 칼칼할 때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전통 지혜도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겨울철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 생강대추차를 꾸준히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주는 힘이 신장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했던 것이지요. 과학적 근거와 생활 속 체험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신장을 돕는 좋은 음식들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습관 속에는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경고, 과도한 소금 섭취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소금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짭짤한 맛이 있어야 밥맛이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바로 이 익숙한 소금이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신장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소금을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희석하기 위해 체내에 수분이 쌓입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기크 이하로 권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를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김치, 장아찌, 찌개, 젓갈 등 전통적으로 짠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 말하는 분들도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 라면, 빵, 소스 속에도 숨어 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어르신들은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져 같은 짠맛을 더 강하게 해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싱겁게 먹는다 고 느껴도 실제로는 여전히 나트륨 과다 섭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드시는 음식이 정말로 싱거운 걸까요? 아니면 입맛이 변한 것뿐일까요?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지나치게 줄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의견이죠.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너무 적게 섭취하면 혈압이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어지럼증이나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극단적인 제한이 아니라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음식에 간을 할 때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을 넣으면 맛을 살리면서도 소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국물 속에 대부분의 나트륨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공식품의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에서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붓는다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실제로 소금 과다 섭취는
부종을 유발하고 그 자체가 신장의 부담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자주 붓고 반지가 잘 안 빠지거나 신발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한 숟갈 소금이 신장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싱겁게 먹는 습관. 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잘못된 믿음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단백질 과잉, 섭취의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신장을 혹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요소 니오수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신장은 마치 과부하 걸린 필터처럼 쉴 틈 없이 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은 점차 지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노인의 근육 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 단백질 과잉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정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연 81명그램 정도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이미 신장이 약하다면 이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육류 단백질보다 콩류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더 권장했다는 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서서히 이루어져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함께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반면 고기나 가공육은 단백질뿐 아니라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함께 들어있어 신장의 이중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광고에서는 마치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하지요.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보충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단백질 분말을 매일 먹는 것은 신장을 괴롭히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단백질을 건강을 위해 먹고 계신가요? 아니면 습관처럼 과하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임상 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사례를 봅니다. 건강을 위해 고기를 하루 3끼 챙겨 먹었다는 분이 몇 달 뒤 단백뇨 검사를 받고 놀라는 경우입니다. 근육은 지키려 했지만 신장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던 것이지요. 이처럼 선의로운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입니다. 고기나 생선도 필요하지만 콩,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루 3끼에 단백질을 나누어 고르게 섭취하면 신장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결국 핵심은 적당함입니다. 단백질은 필수이지만 지나침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단백질 섭취량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 식탁에서 흔히 접하는 또 하나의 적, 가공식품과 인공 첨가물의 공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식탁에는 편리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즉석식품, 통조림, 소시지, 햄 같은 가공식품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 첨가물과 과도한 나트륨, 인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신장을 조용히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인산염, 포스페이트, 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뼈 건강에 중요한 성분이지만 과잉 섭취하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느라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 이는 독과도 같습니다. 혈액 속 인수치가 높아지면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결국 심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햄 한 조각, 라면 한 봉지 속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신장은 이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쉼없이 일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해집니다. 마치 작은 엔진에 과부하를 거는 것과 같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연구에서 인공 감미료도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스파탐 같은 성분은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안전하다는 입장도 있고 위험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결론 나지 않았지만 장기간 대량 섭취가 몸에 이롭지 않다는 점에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간에서는 흔히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 몸이 붓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가공식품 속 나트륨과 인의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신장이 과부에 시달리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몸이 자꾸 붓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 식단을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모든 가공식품이 나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지요. 실제로 일부 가공식품은 영양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인이나 나트륨이 조절된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무심코 손쉽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라벨을 확인하지 않고 먹는 습관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급적이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부득이하게 가공식품을 먹어야 한다면 라벨을 확인해 인과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십시오. 셋째, 가공식품을 먹은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곁들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고른 한 끼가 신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위험, 바로 물 부족. 조용히 다가오는 탈수의 덫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자 우리 몸 전체 대사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른 감각이 둔해져 물을 잘 챙겨 마시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용히 탈수의 덫이
시작됩니다. 신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그만큼 노폐물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거나 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마치 기름 없는 엔진이 금방 망가지듯 물이 부족한 신장은 서서히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세계 신장 학회 보고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상당수가 평소 물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을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정말 좋은가? 라는 질문이죠. 일부 연구에서는 지나친 수분 섭취가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 같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이미 신장이 약한 환자라면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당함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조절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옛날 어르신들이 맑은 물은 최고의 약이라고 늘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차나 커피가 아닌 깨끗한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장수의 비결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차나 커피에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물은 신장이 필요로 하는 가장 순수한 보약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차를 마셨으니 괜찮다, 국물을 먹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고 차나 커피에는 이뇨작용이 있어 순수한 수분 보충과는 다릅니다. 결국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으로 반 컵, 오후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하루 총 6, 7, 8컵 정도를 마시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죠. 몸이 보내는 신호도 놓치지 마십시오. 입이 자주 마르고 소변색이 진해지며 오후만 되면 두통이나 피로가 심하다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여러분의 물 선택에 따라 매일 웃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신장을 위해 오늘 충분히 물을 마셨는가?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신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하면 손상된 신장도 점차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학교과서에서도 신장은 재생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신장은 되돌릴 수 없지만 손상된 신장은 생활 습관과 식단 개선을 통해 충분히 회복하고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식이 요법입니다. 짜지 않게 먹고 단백질을 적정량으로 줄이며 신장을 돕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검사 수치가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투석을 미루거나 피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곧 신장은 끝까지 포기할 필요가 없는 장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통 의학에서도 신장은 정증을 저장하는 근본 기관으로 여겨져 항상 보양의 중심이었습니다. 검은 콩, 옥수수 수염, 호박씨, 생강대추 같은 음식을 통해 기운을 보충하고 꾸준히 따뜻하게 지켜주면 신장이 다시 힘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고 동서양의 지혜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신장세포가 한번 파괴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남아있는 세포가 보상작용을 통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신장은 무너지기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회복의 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믿고 싶으십니까? 희망은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일까요? 임상 현장에서도 작은 기적은 자주 목격됩니다. 평생 짜게 먹던 습관을 고치고 하루 한 줌의 검은 콩과 옥수수 수염차를 꾸준히 마시며 싱겁게 식사한 어르신이 몇 달 만에 소변 검사 수치가 개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의사가 꾸준히 관리하면 당분간 투석은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을 때 그 눈빛에 다시 살아난 희망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신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거품료, 얀요증, 붓기 같은 증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길은 좁아집니다. 하지만 귀 기울이고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신장은 분명히 응답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신장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금 줄이기, 물 충분히 마시기, 좋은 음식 챙기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신장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정리하여 어떤 차이가 우리의 10년 후 건강을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지켜주는 음식들과 반대로 신장을 해치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며 왜 선택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습관입니다. 검은 콩은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며 옥수수 수염차는 부종을 완화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호박씨는 신장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하고 생강과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류를 개선합니다. 여기에 물을 적절히 나누어 마시는 습관까지 더하면 신장은 편안하게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신장을 회복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반면 나쁜 습관은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짠 음식을 즐기며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은 과부에 시달립니다.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노폐물이 늘어나 신장이 지칩니다. 가공식품 속 나트륨과 인은 신장을 공격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노폐물이 농축되어 신장 세포가 손상됩니다. 나쁜 습관 하나하나는 미약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특별히 잘못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실제 생활을 보면 짜한 반찬에 밥을 비벼 드시고
가공식품을 간식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작은 습관이 쌓여 신장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식탁이 신장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해치고 있습니까? 학계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균형과 절제입니다. 무조건 이 음식은 절대 안 된다거나 이 음식만 먹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민간에서도 이런 지혜가 내려옵니다. 좋은 음식은 약이 되고 나쁜 습관은 독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신장 건강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병원 의학이든 전통 지혜든 결론은 같습니다. 결국 내가 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신장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 검은 콩 한 줌,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이 내일의 신장을 가볍게 만들고 오늘의 짠 음식 한 숟갈, 가공식품 한 봉지가 내일의 신장을 무겁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신장에게 힘을 줄 것인지, 부담을 줄 것인지 결정권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함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와 그 신호를 지켜주는 음식들, 그리고 조용히 무너뜨리는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품료, 야뇨증, 붓기 같은 증상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검은 콩, 옥수수 수염차, 호박씨, 생강과 대추 같은 음식들이 신장을 살리고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짠 음식, 과도한 단백질, 가공식품, 물 부족 같은 습관들은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병이 되고 작은 관리가 쌓여 건강이 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1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도 활기차게 걸으며 가족과 함께 웃고 싶은가요? 아니면 투석실 의자에 앉아 긴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요? 이 두 길의 갈림길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식탁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오늘 검은 콩 한 줌이 내일의 건강을 지키고 오늘의 물 한 잔이 내일의 피를 맑게 합니다. 반대로 오늘의 짠 음식 한 숟갈이 내일의 신장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접하고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신장이 약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를 바꾸고 여러분을 다시 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신장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